DNA를 활용한 게 과학 수사가 지금 거의 뭐 37년 뭐 이렇게 이상 지났지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급속한 발전을 해온 분야가 바로 DNA 감식 분야. 옛날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DNA로부터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뭐 범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 생김새, 그다음에 범인의 나이 이런 것도 요즘은 DNA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미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2018년에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1970년대하고 80년대 오랫동안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2018년에 그 어떤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이제 검거를 합니다. 조집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 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40년 만에? 미국에는 개인들이 자기 DNA를 돈을 내고 의뢰를 하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또 그 의뢰한 사람들 사이에 아까 이게 친족 관계를 또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이상 있고, 그 사람들의 친척까지 하면 거의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친척 관계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남기고 간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찾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똑똑하다. 그러면 그 친척 관계에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먼 친척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유전 계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NA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생김새에 관계된 거. 눈동자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정보까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린 그 친척들 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배제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아까 그 할아버지 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 그래서 안 잡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검거를 하는데, 바로 검거한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버린 쓰레기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일치되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북구의 미아동에서 있었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던 남성이 근데 외출하다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1층에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보니까 할머니가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베개가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머. 이 할머니의 얼굴을 누군가 이제 베개로 눌러서 살인을 한 거고, 뭐 지문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이제 꽂힌 채로 이제 열려 있었고, 또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증거물은 할머니 몸에서 나온 이제 정액하고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수백 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Y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Y 염색체를 분석하면 어떤 인종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을 했더니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성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줘서 이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용의자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일치가 돼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다 유용하게 있는 국가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어머.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해요. 결국 피부 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DNA도 완벽하게 같은가요?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죠. 와.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DN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변화가 다르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용의자면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게 확실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면 무죄거든요. 어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DNA를 모르는 게 없구나.